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아서 헤이즈 또 비트코인 100만 달러 초광세 전망의 의도가 뭘까에 대한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우선 아서 헤이즈 전 비트맥스 CEO가 왜 비트코인을 100만 달러 초광세로 전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재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게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이 전 세계적 불안정성이 맞물려서 그간 가장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 국채의 투자자가 이탈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 희귀와 이 미국 국채 가치 하락이 2028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끌어올린 두 가지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자금이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볼 것은 이 전 세계 기관 투자자 가 보유한 미국 자산 약 33조 달러 중 약 10%가 비트코인에 유입될 경우에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시가총액과 보유량을 고려할 때 해외 자본의 유입은 마진 거래로 인한 전례 없는 매수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100만 달러로의 진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미국 자산의 약 33조 달러의 10%가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조 달러죠. 2조 달러 시총이.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들어오면 엄청난 가격 상승, 비트코인의 10배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고, 이는 희소성이 보장된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자극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통화 시스템의 대안이자 미래 금융의 핵심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딩을 할지 이걸 결정하실 건데,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통화 시스템의 대안이 될 것이냐,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투기 자산으로서 움직임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더로서 갈 것이냐, 장기 투자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자, 그리고 비트코인 올해 안에 20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라는 비트와이즈의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을 20만 달러가 올해 안에 넘을 것이다 라고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미국 정부가 이제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규제 환경도 개선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최근에 이어진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이 비트코인뿐 아니라 모든 위험자산의 상승세를 제한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동성이 점차 해소되면 지금껏 쌓여온 호재들이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의 유입과 스트래티지 등 기업의 비트코인 매입, 그리고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수 등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혹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이 사상 최고가 경신과 20만 달러 돌파가 현실이 될 것이다
하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와이즈 웨트 후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4대 투자 은행이 비트코인 ETF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도 발언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이제 늘리는 하나의 그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이 미국의 브로커리지 업계, 이 빅4라고 불리우는 이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그리고 웰스파고, UBS가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전면 접근을 열 가능성을 전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릴 린치랑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UBS는 이제 개별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액 자산가들에게 비트코인 ETF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4년 8월 블록체인 블랙록 및 이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 투자를 고액 자산가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메릴 린치와 엘스파고도 지금 올해 초부터 요청한 고객에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UBS와 시티그룹 역시 일부 제한된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 ETF 영역에서 주요 브로커리지의 이러한 작은 변화가 점차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동향이 비트코인 대중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시사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뭐 브로커리지 업체들도 이미 비트코인 ETF를 이제 고객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지금 먼저 선보이고 있지만 이게 이제 개인 자산가들에게도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인기가 좋으면 많이 팔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인기도에 따라서 판매율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기관이 물어붙인다. 블랙록 피델리티 대규모 매수의 비트코인 폭등 조짐이라는 기사고, 여기는 이제 블랙록과 비롯한 이 기관 투자자들의 ETF 매수세가 상승세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미국 ETF 자금 유입 규모는 4천억 달러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102,500달러를 중심으로 7일째 횡보를 하고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종국의 이제 무역 휴전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고, 이 비트코인 수요는 오히려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JP모건 등 주요 투자 은행들이 경기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고요. 블랙록의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지난 14일 동안 약 2억 3,290만 달러를 순매수하면서 전체 3억 1,950만 달러 유입을 주도를 했고요. 피델리티 또한 이 FBTC가 이제 3,610만 달러, 아크도 52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뒤로 잇고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 ETF는 413억 달러 규모를 보유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여기에서 ETF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월가 은행들에 대한, 대형 기관들에 대한 디지털 자산 거래도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모건 스탠리, 찰스 스왑, 웰스파고 등 정통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 서비스는 ETF를 넘어 이 본격적인 상품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여기서도 분석을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모건 스탠리 뭘 하고 있냐? 자회사 이트레이드의 이 디지털 자산 거래 기능을 내년 중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 계획은 익명의 관계자들을 통해 이제 알려졌는데, 모건 스탠리 대변인은 공식 언급을 거부한 상태라고 합니다. 미국의 규제 환경이 변화하며 이 전통 금융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K 스퀘어드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이자 모건 스탠리, 크레딧 스위스 출신인 CK정은 이 향후 10년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지금보다 10배에서 2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모건 스탠리가 실제 현물 거래를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은 지난달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비트코인은 다른 위험 자산보다 더 잘 버텼다라고 하면서 과거 모건 스탠리와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약 20년간 밸류에이션 리스크 관리를 맡았던 인물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전쟁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미국 국채, 미국 달러 자산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자산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메인은 결국엔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찰스 수업 역시 12개월 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거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서 서비스를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커진다는 게 이제 보여지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수업의 2023년 4분기 기준 자사 웹사이트 내 디지털 자산 관련 페이지 방문자가 400% 나급 등을 했다라고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관심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많다라는 걸 이 전통 금융 회사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선언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늦은 감이 있죠.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이제 블랙록과 피델리티 ETF를 특정 고객에 제공하도록 재무 상담자에게 허용한 바가 있고, 웰스파고도 빼놓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웰스파고는 이제 어드바이저 그리고 웰스트리트 레이드를 통해서 일부 고객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웰스파고 연구소는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을 진화하면서 점점 더 투자 가능한 자산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 가능한 자산, 그 자신들도 투자를 해야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고객들과 투자 전문가들의 질문을 많이 해온다. 그렇죠.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아직 비트코인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죠. 비트코인은 지금 메인이에요. 결국은. 오늘날 웰스파고 측은 현물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언급은 피했으며, 대신 비트코인 ETF는 여전히 구매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결국엔 비트코인 ETF예요. 모든 암호화폐의 이제 시작은 비트코인이 메인이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알면 알트코인들로 들어오겠지만 우선 초기예요. 아직도 초기라고 볼 수가 있고, 암호화폐는 초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는 이제 디지털 자산 현물 거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이는 ETF를 넘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점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ETF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만 현물 거래는 24시간 직접 거래 접근성과 더 낮은 수요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직접 거래하는 부분들까지 아마 넘어갈 가능성들도 있어요. 비트코인 ETF를 먼저 투자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투자로, 기관 투자들도 아마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출시 모색, 미 월가 거래소와 경쟁 시작.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이트레이드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현물 거래 서비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직접적으로 자신들도 이제 현물 ETF나 현물을 판매하겠다, 암호화폐 현물을 거래소처럼 코인베이스처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늦었죠. 많이 늦고 코인베이스가 많이 장악을 이미 해버렸죠. 원스타임 비트코인 추가 랠리 대비하라. 대형 기관 투자 적분이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은행, 기관 투자자, 기업,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권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금의 명확한 대체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아랍 정부도 이 투자 운용사 무바달라 투자 회사가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주식을 4억 3,600만 달러 매수한 것으로 SEC에 제출서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랍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번스타인은 제인 스트리트 그룹, 시타델 어드바이저스, 모건 스탠리 등을 포함한 주요 기관들이 수억 달러를 해당 펀드에 투자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계속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갤럭시 디지털 나스닥 상장 완료 주식 토큰화 추진이라는 기사고요. 자, 얼마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는가를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투자 회사 갤럭시 디지털이에요. 이게 결국에 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업체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토로라는 이 업체도 미국 상장을 완료했고요. 여기도 이제 암호화폐나 주식 관련 거래를 이제 하는 플랫폼인데 여기도 이제 상장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상장할 곳들이 이렇게 줄 서 있어요. 메타플래닛도 있고, 서클도 있고, 크라켄도 있고, 제미니도 미국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다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주요 시장에,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을 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이제 주식을 토큰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게 저번에 블랙록 이야기 했을 때도 한번 나왔는데 자산의 토큰화를 굉장히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SEC와 이제 회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이 부동산까지도 이제 토큰화한다. 요 시장이 열리고 있다. 라는 부분 지금도 시행은 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확산될 가능성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큰화된 주식은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대출이나 차입에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활용도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토큰화된 주식 자체가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으로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디파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하고 차입을 하고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걸 담보로 해서 뭔가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맡김으로써 토큰화된 주식을 맡김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이자 수익을 얻는 거죠. 이자 수입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자산 시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엄청난 유동성이 이제 몰려오겠죠. 그래서 위험성도 더 커지겠지만 그만큼 또 투자 기회도 늘어난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책에 관한 건데 지금 국민연금도 이제 코인 투자하도록 해주겠다. 이재명 디지털 자산위원회에서 이제 육성 구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디지털 자산이 적격 자산으로 편입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까지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위는 16일 기본법 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과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편입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완전히 디지털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ETF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이 되고 이미 다 대선 공약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도입. 요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시급합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을 진출한 바 있다. 진출을 약속한 바가 있었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치 변동성을 잡은 기초 위에 가상 자산들도 함께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초 자산에 가상 자산들, 암호화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 메인 시장으로 이제 들어왔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자리매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초기에 있다. 우리는 이거는 명확합니다. 여기도 명확하게 나왔죠. 지금 현물 ETF를 허용을 내세웠고요. 이미 공약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의 기초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자본 시작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코인 시장에 숨겨진 신호, HTVB 멀티플이나 무엇인가 요게 나왔는데 잠깐만요. 이것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더니 이것저것 많이 섞였어요, 지금. 네, 우선은 이거 보면서 설명을 그냥 드려야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코인 시장에 숨겨진 신호, 이 VDD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2017년 제한될가 비트코인 느린 상승 후 폭발 가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든 레이셔 멀티플라이어 지표가 이번 사이클의 새로운 정점을 16만 달러로 가리키고 있고 이 모델은 로그 곡선 기반의 피보나치 수열 배수를 활용해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를 분석한 도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콘은 이 모델이 2013, 2017, 2021년 사이클 상단을 정확히 예측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2024년 3월 한 차례 중간 고점을 이미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BTC는 모델 4 구간을 레벨 4 구간을 돌파를 했지만 최종 정점이 아니라는 해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떤 그래프인지 조금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각각 사이클에서 지금 요 그래프를 말하는데 골든 레시오 멀티플라이어라는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타겟층으로 해서 총 10가지의 레벨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최고점을 찍을 때 이 가장 큰 점을 레벨을 이제 찍었고 레벨이 조금씩 이제 상승하면서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을 찍을 때 여기는 지금 2018년이죠. 2018년 고점을 찍었을 때 이때는 레벨 7을 찍었고요. 여기서 이제 저번 강세장에서는 레벨 6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일씩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8, 7, 6.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로 되지 않겠느냐. 레벨 5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고 사이클 탑은 이제 레벨 5까지 올 것이다. 그러면 레벨 5가 어디냐? 지금은 16만 달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만 달러 선이 최고선, 마지막 상승 구간이 될 것이다.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 골든 레이쇼 이제 멀티플라이어라는 이 지표 자체가 뭐 맹신을 할 건 아니고, 이제 로그 곡선 기반의 피보나치 수열 매수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장기 추세를 그냥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정도 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고요. 암호화폐 강세장 거품 없이 굳건 성숙시장으로 진입. 이제 성숙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 언제나 상승시장에 거품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ICO 거품이 있었고, 그 다음에 NFT 거품이 있었고, 이제 DeFi 같은 이런 거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는데도 지금 비트코인이
잘 상승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후에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품을 만들어내는 이슈들이 후에 이제 고점에 가는 순간에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AI라던가 요즘에 좀 떠오르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죠.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보통 움직이면서 그런 거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후에도 이제 충분히 거품으로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굳건하게 아주 거품 없이 잘 비트코인이 상승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제 성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올해 25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인 스카멜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기관들의 수요, 여기도 똑같죠. 기관들의 수요, 관심 증가와 변동성 감소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이제 변동성이 S&P 500과 비교해서도 3배나 컸는데 현재는 2배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낮아졌고 연기금 등이 참여하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3% 상승했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뭐 이더리움이나 이거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따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알트코인 중에 이제 그나마 뭐 도치나 이런 거 조금 따라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들 굉장히 안정적인데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조정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여기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도 여기서 가격을 계속 지켜주면서 오히려 위에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지금 시장 흐름이 엄청 강하구나를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격 흐름들은 정말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금 유입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구나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제 정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여기를 한 번에 깨버릴 수 있을까? 강하다면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상승하는 것처럼 하다가 페이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출렁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히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요 흔들림, 잔파도에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뉴스레터 지금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전략들, 이런 것들, 온체인 분석들 모두 무료로 뉴스레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에서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